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립니다. 전투주 조교 정서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정책 수혜주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 성공률 높이기 위해 오늘 신광석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반갑습니다. 성투. 네. 네. 교관님의 어제 예상 적중대로 오늘 그 국정과제 발표로 정말 정책 수혜주 모멘텀 플레이가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반갑기도 하지만 그 로보티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적 수익 80% 넘으면 교관님이 제 얼굴에 위장크림 잔뜩 바르고 네. 넘지 못하면 제가 또 교관님 얼굴에 위장크림 바르고 그 약속을 하니까 오늘의 흐름 저는 썩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득이 되는 건 저고 맞습니다. 실이 되는 건 우리. 저는 정말 전투주를 위해서 달려봤습니다. 근데 이 위장크림 교관님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게 클립 영상 댓글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제군들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 사단장님께서 특수 작전 명령을 전달하셨다. 네, 6월 누리호 발사 때 위장크림 바르고 화성 착륙입니다. 네, 특별 임무 내리는 바이다. 성투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위장크림 저희 또 약속 보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6월 누리호 함께 저희 또 위장크림 누구와 함께 이 위장크림 또 발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댓글 보니까 생각나는 또 이전에 한번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군대 입대하기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대한민국 군대는 전국의 각지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멘트 칠 줄 몰랐는데 어쨌든 댓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상상력도 좋고 또 애정 어린 모든 댓글 좋으니까 클립 영상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투주에서 함께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교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책 수혜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장 상황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수차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고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또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코너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치면서 아까 2부에서도 잠깐 깔막 홍보를 하는데 네, 미국 주식 전문가. 네, 신광섭의 뉴욕이라고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얘기하니까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도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의 반등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약세장에 진입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장 상황을 이제 반등의 5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함께 하셔야 되니까 5월 달은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좀 증진시켜가지고 또 사랑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코너를 통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오늘 반등의 5월 섬하기 시작됐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포트에도 반등이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등의 5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반등의 5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오늘의 포인트 자체를 바로 데드캣 바운스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베어마켓 구간, 그러니까 불마켓은 황소, 베어마켓은 이제 곰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베어마켓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풋콜 레이쇼 비율 오늘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어쨌든 뭐 추가 좀 설명해드리자면 이 콜의 비율보다는 풋의 비율,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베팅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반등을 잘 노린다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들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를 우리가 잘 노려서 수익을 증진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반등의 5월에 섬하기 시작됐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를 활용해서 반등 활용해보자라고 오늘의 포인트 함께 했는데 반등은 사실 제작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요. 같은 옷 맨날 입는 거 아니냐고 아나운서분 옷은 빠냐고 하는데 여러분 빨지 않고 같은 옷입니다. 이 반등으로 피디님께서 좀 포트에 이렇게 또 수익으로 화려한 예쁜 꽃가옷으로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제가 여러분께 꽃가옷으로 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디님도 이 반등 꼭 포인트 잡아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난 작전 복귀 한번 해봐야죠. 지난 저격주, 어제 저격주였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로봇주, 교관님 말씀대로 날개 답니다.
네. 뭐 일단 거만합니다. 로보티즈를 저가에서 거의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전투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저격주였습니다. 300 이동평균에서 물론 조금 하회할 수 있지만은 하회를 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오늘 대장 자체는 뭐 휴린 로봇 그리고 뭐 TPC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종목들만 10% 넘게 그리고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LG 관련된 부분, LG전자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다 3대장이 뭐냐면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렇게 보는데 휴린 로봇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을 좀 잘 받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목표가까지는 조금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늘 장중 고가가 거의 22,000원 근처였는데 500원 정도 남겨놓고 조금 밀렸어요. 한 2% 정도 남겨놓고 밀렸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정책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오늘 11시에 저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표를 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을 지금 읽고 왔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대북주가 예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핫했을 때 그때 기억하실 텐데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옹하고 막 악수하고 하면서 그 악수에 출렁였죠. 그때 그냥 쫙 밀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로섬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추세를 턴 어라운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시세 분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간다. 아마 어제 제가 보합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장중 최고가는 한 7%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관련주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로보티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모멘텀으로 하루 만에 7% 상승 보였던 로보티즈 함께 리뷰를 했고요. 홀딩 전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저격주였죠. 지난 저격주 HMM 살펴볼 텐데 조선이랑 퐁당퐁당이라고라는 모멘텀 함께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미미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싫어하시죠. 왜냐면 이전에 상처가 많았던 종목이었으니까. 흠슬라였죠. 뭐 지금은 뭐 TYM이라는 종목이죠. 실적 뭐 엄청 나와가지고 이게 농슬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이 종목도 해운 쪽이라고 해운 쪽에서는 흠슬라 이렇게 좀 보는데 다시 흠슬라 영광을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차트 말고 자료 화면 좀 제가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벌크 건조 수주량을 통계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컨테이너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포장으로 된 일반적인 물품들을 발주,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발주 추이고 우측에 보이는 벌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광물 자원들, 뭐 석탄, 뭐 석유, 가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보시면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벌크선도 추이, 그러니까 신규 건축, 그러니까 발주, 건조 발주 추이가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여기서 좀 U자형으로 좀 돌릴 수는 있어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뭐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뭐 이전에 한번 악성 매물도 팔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컨테이너 이 신규 선박이 주문이 좀 몰리고 있지만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현재는. 카테르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최근 추이가 이 발주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왜? 뭔가 이제 컨테이너 벌크선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시간이. 최소 3년 정도 걸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면 당연히 운임이겠죠, 운임. 그래서 기존의 운임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최저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왜 미국에 있는 뭐 대표적인 벌크 선사들은 왜 고가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할까?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했을 때는 그 대체가 바로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HN입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 H&M 말고도 보수적 그리고 뭔가 공격적 선사 운영하고 있는 페노션이라든지
대안해온 이런 종목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H&M이 일단 탑입니다. 네, 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기관들이 좀 잡아주고 있죠. 물량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종목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목표 가격까지 그러니까 300의 이동평균선이 2차 목표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판다고 그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안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데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찍으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외국인들이 찍으면 올라가는 종목.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찜한 종목들이 가장 좋은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이 종목이 못 간다. 외국인들은 추세만 정배열로 전환하면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아마 T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펀드에서 7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H&M 편안하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템을 굉장히 잘 활용해 주니까 네. 뿌듯합니다. 네. 다음 아이템도 꼭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외국인의 매도세보다는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그 재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홀딩 전략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진한 작전 복기를 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투자 함께 만나볼 텐데 오늘의 전장 상황 반등의 5월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에 이 반등이 오는 겁니까, 교관님? 네, 그래서 오늘 그 작정명을 트렌드를 주목하자는 뜻에서 트렌드 집중이라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트렌드 집중. 네. 사실 트렌드랑 썩 가까워 보이진 않지만 어떤 트렌드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교관님이 짚어준 트렌드 정말 트렌드 맞는 겁니까? 네, 네. 덥습니까? 순간적으로 저기 따뜻해졌습니다. 온기가. 네. 네, 어떤 트렌드입니까? 네, 제가 얼굴이 이제 트렌드적이진 않습니다. 네, 트렌드적이지 않는데 정책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집중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정책 후발주들을 많이 들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려진 부분보다는 예산에 긴급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결국은 정책에 대한 국정화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서 예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귀결되는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트렌드에 쫓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네. 트렌드에 맞지 않지만 정책 후발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네. 그냥 주식은 트렌드 잘 따라갑니다. 알죠. 또 우리 교관님 또 이런 트렌드는 또 귀신같이 잘 잡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트렌드, 정책 후발주라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후발주는 심지어 또 가격 메리트까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도대체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매력 있는 어떤 저격주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주 소식이 나와가지고 6% 강세를 나홀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에서. 그래서 기자재 후발주 갖고 왔고 두 번째 저격주는 5G, 6G 관련된 이벤트 드리븐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저격주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가로 5,330원의 실시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최초로 리플래시 할 때 1승 분뇨 처리기 관련 기자재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승이라는 종목, 1승 하겠다. 그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세 글자입니다. 종목명은 K이프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격주 K이프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K이프 집중하면 됩니까?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실리더 라이너 관련된 부품, 엔진 관련된 부품을 현재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제 회사 기구죠. IMO 관련된 부분들. 현재 이제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친환경 성박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기준점을 마련했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무역적인 부분들이 교역이 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넘게.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벌크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SCFI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올라가면서 경기 리오프닝의 분위기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 그 전 세계 국적 글로벌 선사에서 72%가 IMO 국제회사기구 이 표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친환경 성박 관련된 기자재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화면 아까 보여드리면서 그 신규 선박 건조 수주 추이가 꺾였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주 추이가 꺾였으니까 신규 건조가 꺾였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뭔가 카타라든지 LNG 운반선에 대한 신규 건축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서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더라도 조선주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체안이 뭘까요? 그 2년,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 중고 선박에 대한 국제 해사기구에서 부품이 아직 교체가 되지 않은, 당연히 KF가 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1승이나 좀 분유 처리기 국내 80% 독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승도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후발주자고 무엇보다 모멘텀이 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더 궁금한데 도대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주실 겁니까? 조금 멀리서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주셔서 좀 멀리 볼 텐데 주가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코스피가 작년부터 3,300에서 좀 밀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거의 8개월 가까이를 기간 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또 다시 걸려 있는데 만약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 나오면은 저는 여기서 제2의 1승의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 가격을 1차를 5,850원 말씀드리고요. 2차를 6,200원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타이트하겠습니다. 4,900원선 말씀드릴 테니까 요 라인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5,400원 내외대 현재 구간이겠죠. 여기 돌파 나오면 이 종목을 1차, 2차까지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다. 박스권, 장기간 8개월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파 여부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박 부품 교체 수요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실합니다. 이 KF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저격주 가볼 텐데 두 번째 어떤 후발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할 때 지금 맞습니다. 삼성 공장, 평택 공장을 방문한 소식이 있는데 그 관련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현재가로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있고요. 5G 관련주, 이제 6G까지 이 종목에 같이 할 겁니다. 32,850원에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5G 대장 종목 갖고 왔습니다. HFR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HFR입니다. 사실 교관님, 네. HMM도 아프지만 이 5G 쪽도 사실 많이 아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보면 피해주 중에 하나인 게 이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죄송합니다. 이 투자를 이쪽으로 좀 많이 소외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5G에 물린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좀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종목만 추세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종목 없습니다. 실제 대작이. 그래서 HFL 같은 경우에는 뭐 광선 그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 미국과의 투자 협력 소식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찐 대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5G 대표적인 종목이고 제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방안 관련된 부분에서 이 프론티어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캐파 증설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5G의 시대가 저물고 있죠. 어찌 보면 이제 6G를 우리가 준비하는 시대인데 당연히 5G 이 통신기기라든지 네트워크를 담당했던 기업들이 6G 시장에 이미 2년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HFR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포럼을 만들었는데 6G 포럼을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입니다. 15일 삼성전자 6G 포럼 개최. 당연히 이 회사도 포함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HFR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5G에 정말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일 삼성전자의 6G 포럼 개최 재료도 있는 만큼 또 기대가 되는데 그럼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나서 이때 이제 그 미국에 관련된 수주 소식들이 나오면서 4만 원을 넘겼다가
주가 자체가 가격 중에 기관점 상당히 받았는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에서 이 자리죠. 초록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로보티즈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좀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저가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36,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1차를, 2차를 39,000원. 이전에 정고점 근처에 당연히 매물대가 있겠죠. 여기를 이제 뛰어넘으려면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지만 올라가지만 제가 볼 때는 호재가 강력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맞고 다시 또 기간 조정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일 날 또 이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손절가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5G의 대장 HFR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5G를 넘어서 6G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HFR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전투주 케이프와 또 HFR 저격주 두 가지 잡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신강섭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은 추가 교육 없겠죠? 네, 없습니다. 네, 수요일 더 꽉 차게 그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전투주 함께 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